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1년 2월 13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직장을 다니면서 좀 하다 보니까 되게 이래저래 좀 심신이 지쳐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연휴를 통해서 좀 많이 힐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힐링 잘 되셨으면 좋겠고,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되게 반응이 괜찮았어요. 이제 막 구독 처음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뭐 유키님은 항상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미곰님 도움이 많이 돼서 많이 봤다 이렇게 말해주시고, 뭐 이미영님, 국화님 다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 중에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 댓글이 또 하나 있었어요. 한석범님께서 이런 의견을 저한테 물어봐 주셨는데, 한성범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인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좋다. 조정이 한번 올 것 같다. 네, 조정은 올 수 있죠. 조정 올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수익에 대한 부분 매도를 해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냐면요. 그냥 안 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만약에 마켓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비트코인의 마켓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보면은요, 이게 결국에 비트코인 장세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알트코인 사이클, 알트코인 상승장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은, 색깔을 좀 나타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은, 알트코인 상승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봐요. 사실 이게 2017년도에 나왔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알트 시즌이에요. 근데 굳이 명명하자면 지금 구간은 1차 알트 시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차 알트 시즌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지금 이제 들고 계신 어떤 암호 자산이 있는데, 이제 요런 구간이 올 때마다 매도를 해서 여기서 잡고 또 매도를 하고 여기서 잡고, 좀 지저분하죠. 다른 색으로 좀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잡고 다시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매도하고,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한 포지션을 여기서 잡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성범님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수익률을 가져가고 계신데, 그러면 굳이 100%, 200%이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뭐 400%, 500% 이렇게 가져가심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100%, 200%라는 수익률을 투자를 진행하면서 거의 경험해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에도 많이 흔들리고 그 가지고 있던 수익률이 줄어들기도 하면 굉장히 많이 막 심란해지고 그러는데요. 이 암호자산 시장의 어떤 발전 상황과 발전 속도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수익률은 충분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정도 하락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 정도 수익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 이제 오랜만에 뭐 독고다이님, 우리 단톡방에서도 많이 보이시는 분, 그리고 국대엄마님 정말 오랜만에 좀 보여주셨고, 뭐 앨런 머스크 테슬라 형, 뭐 이런 분들도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리플 코인이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제 의견을 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 거예요.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요, 제가 아까 알트코인 불장에 대해서 1차 알트 불장, 2차 알트 불장, 3차 알트 불장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도미넌스 차트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도미넌스 차트에 여기 이 구간이
도미넌스가 한 번 빠지는 1차 알트 불장. 그리고 여기 요 구간이 2차 알트 불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트만 혼자 가는 장세였고, 비트장이 끝나고 나서 요 구간이 이제 3차 알트 불장이었어요. 3차 알트 불장.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1차 알트 불장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여기서 좀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결국에 1차 알트 불장으로 역사 속에 남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차 알트 불장일 때 파는 것보다는 최소 두 번째 알트 불장이 도래할 때까지, 사실 지금 1차 불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건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알트코인을 조금 이렇게 뭐 하락한다고 해서 이런 거에 막 겁먹어가지고 파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더 들고 가보는 게 어떨까. 예,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알트코인들을 잘 들고 가고 있는 거고, 너무 이제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지만, 지금 굳이 이제 빠질 때 비트코인을 사고 올라갈 때 알트코인을 사고 이런 식의 저는 매매 방법이 제일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포지션을 취하고 결과를 봐야 되는 거지, 결과가 일어나고 나서 포지션을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쫓아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트레이딩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와 좀 살펴봤을 때 30% 하락이 17년도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17년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30% 하락이 막 많이 나오긴 했는데 막 엄청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한 번, 두 번, 뭐 세 번, 거의 뭐 네 번. 여기가 만약에 초입 시작이 여기라고 보면은 30% 하락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30% 하락이 한 번 정도 나왔죠. 1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30% 하락이 계속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초록색 라인을 이제야 막 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은 이제야 막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전고점을 넘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전고점도 거의 근데 17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막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비트코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성장을 이런 속도로 만약에 해왔어요. 이런 속도로 해왔는데, 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다 지우죠. 이런 속도로 해왔는데 이게 17년도고 여기가 만약에 22년도예요. 22년도. 자,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발전을 만약에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업앤다운을 결국에는 하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앤다운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2022년도까지 갔을 때 고점이라는 거는 17년도와 비교했을 때 22년도에 비트코인이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 4년 사이클이 끝났을 때 이 22년도 비트코인 고점은 17년도 고점이랑은 비교가 안 돼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시점이 만약에 버블이 낀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이만큼밖에 성장을 안 한 거예요. 이 정도는 17년도에 버블이 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블. 원래 상승장 마지막 부분에는 버블이 이렇게 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을 버블이 낀 구간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기에는 전 17년도 고점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저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이번 연도에는 좀 이제 일단 지금 당장 하락이 찐 하락이 아니라 진짜 상승하는 와중에 잠깐의 조정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들고 있는 어떤 알트코인이라던가 뭐 다른 기타 코인들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세상에 뭐 확실한 투자라는 건 없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은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뭐 리플이 만약에 뭐 6%가 빠지고 비트코인도 빠지고 뭐 이더리움도 빠지고 빠질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 모든 자산이 업앤다운을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요. 이런 구간만 우리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하락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건데, 이런 하락이 나와야만 또 더 세게 올라가는 거기도 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좀 순간순간의 어떤 하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정말 리플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크게 하락이 나와도 뭐 리플이 30% 하락이 나와도 그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좀 이제 차분하게 이제 기다릴 수 있어야 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가격을 보니까 클레이튼도 그렇고 이제 오르비 체인도 그렇고 요즘에 조금 가격 움직임이 막 나쁜 편은 아니더라고요. 클레이튼도 그렇고 클레이튼이 오늘 좀 하락했네요. 또 이제 오르비 체인도 그렇고 오르비 체인이나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좀 항상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나 뭐 리플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 좀 업비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이랑은 약간 엇박으로 항상 올라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죄송해요. 이거 말고 이거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라고 봤을 때 알트코인들의 알트코인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클레이튼이나 오르비 체인 같은 경우에 어떤 사이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라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좀 엇박으로 좀 올라왔다. 물론 이건 데이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갈 거라고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기존의 상승 패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엇박이었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도 약간은 엇박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알트코인들이 다 가고 나서야 좀 갈 때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때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뒤늦게 이렇게 출발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뭐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코인들 다 오르는데 클레이랑 오르비스는 왜 안 가냐, 이렇게 좀 마음이 조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항상 이제 우리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이겨내야 되는 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다른 코인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말고 언제든지 이제 클레이튼이나 오르비 체인은 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코인의 어떤 그 기회를 이 순간에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다듬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이게 기회 비용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쏠 수 있는 코인의 찬스를 그 기회 비용이라는 것을 지불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댓글을 꼭 달아주시면 제가 어제처럼 되게 좀 힘을 많이 받으니까 댓글과 구독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